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일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국식 발음 어휘 총정리라고 제목을 적어봤고요. 저희가 1강에서는 자음 부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R 발음이 안 되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국식이고 T 발음을 또 세게 하면 영국식이고 또 반대로 뭐 T를 약간 부드럽게 발음하면 미국식이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R 발음을 세게 하면 미국식이고 이런 특징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자음이죠 이거는. 두 번째 특강에서는 저희가 모음 쪽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오 발음이라고 쉽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가 되기도 하고 에가 되기도 하고 이게 영국식 미국식 이게 이가 되기도 하고 뭐 아이가 되기도 하고 얘가 뭐 오가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들을 좀 보이는 건 뭔가 규칙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게 될 건 특이한이라고 붙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좀 약간 이런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각계격파를 해주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토익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토익에 자주 나오는 어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국식 발음이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법칙이 아니라 아예 암기를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암기할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오늘 할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똑같은 거인데 발음이 틀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케줄이 쉐줄 이런 거 이제 처음 찾아볼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국식, 미국식 완전 틀린 경우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줘야 된다. 법칙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계격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볼게 뭐 가장 유명한 것인데요. 실제 토익이 이제 영국식이 들어오면서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는 스케줄이라고 우리가 외웠던 일정이잖아요. 뭐 스케줄표를 봐. 우리도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영국에 가면 쉐줄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정말 선생님 스케줄이 약간 쉐줄 같은 거야. 쇠로 된 줄로 선생님을 막 이렇게 묶고 있는 거지. 그래서 스케줄이 좀 비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스케줄 그래서 쉐줄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발음이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철자는 똑같은데 영국식하고 미국식 발음 완전 틀린 거야. 뭐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줄. 그 스마트폰이 있으시지만 이런 다이어리는 아직도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는 거죠. 뭐 27일 날 토익, 28일 날 토익, 선생님 다 토익, 뭐 특강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뭐 스케줄을 미리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발음이 스케줄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식으로 하면 우리처럼 스케줄, 영국 가면 쉐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으로 한번 발음을 들어보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schedule, schedule, 진짜 그렇죠. 스케줄, 쉐줄. 똑같은 발인데 거의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스케줄이 정말 타이트하시잖아요, 요즘은. 특히 취업 준비하시거나 졸업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정말 스케줄로 막 온몸을 감은 듯한 그런 스케줄 갖고 계시니까 스케줄이 정말 쉐줄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펄2원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꽃병이죠. 이쁜 꽃인데 이 꽃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건 미국식 중심이니까 실제로 꽃병을 우리가 vase라고 발음하거나 아니면 vase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 V 발음은 B 발음하고는 좀 틀려요. 선생님 뭐 스피킹 강사는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F 발음하실 줄 있으시죠? 뭐 fine 할 때 있잖아요. 윗입술 안입술 부딪히면서 하는 fine 요 발음하고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V니까 약간 성대를 좀 떨어야 됩니다. 이런 걸 유성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약간 V가 아니라 V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V 이게 B하고는 틀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V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말을 제가 V 사운드로 하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뭐 어제 비가 왔어요. 그럼 이제 비 이거 비슷해요. 근데 이걸 이제 위로 하면 되게 웃기겠죠. 어제 위가 왔어. 이 바보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하고는 매칭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 이렇게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해서 외우는데 외워두시면 좋고 우리가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영국 가면은 vase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했죠. vase 이렇게 A를 좀 길게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vase라고 하거나 vas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한번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꽃병이 발음이 두 가지구나. 들어보죠. vase,
vase, 그렇죠. 앞에 게 미국식이고 뒤에 게 영국식이죠. 그래서 vase 또는 vase 이렇게. 그러니까 vase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죠. 이게 막 꽃병이 우리말로 하면 약간 이게 끝병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두실 필요가 있죠. 우리는 미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영국식을 별표치고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뭘까요? 여자분이 웃고 있어서 어우 이쁜데 이게 아니라 요 테니스잖아요. 근데 테니스 같이 우리가 이제 여가 이런 걸 우리가 레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가죠. 우리말로 하면 레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식 외래어는 영국식하고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국 가면 레저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 발음이 leisur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leisure 이렇게 되니까 약간 우리식하고 비슷한 건 역시 영국식이 우리식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저를 즐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영국식으로는 그 비슷한데 미국식으로 하면 좀 발음이 leisure, leisure, 좀 차이가 나죠? leisure 그 다음에 leisure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leisure입니다. 그래서 알 발음 빠져서 영국식으로는 그렇게 발음이 나네요. 뭐 전 테니스도 예전에 좀 쳤었는데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좀 중독성이 있는데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도 한 번 중독되면 장비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토익도 중독이 되는데 토익도 이제 중독되시면 학원이나 뭐 이렇게 교재를 굉장히 좀 약간 돈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료 강의니까 어쩌면 무료 강의만 잘 활용하셔도 실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의지만 있으면 워낙 이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도 약간 중독이 돼서 비 오고 이러면 비 그칠 때까지 이렇게 테니스 채 잡고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도 나거든요. 너무 치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뭐 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토익은 중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토익을 해도 토익은 하기 싫어요. 근데 저는 테니스나 골프나 뭐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되게 중독성이 센 운동이죠. 차고입니다. 요거 이제 토익에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차고는 영어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발음이 그러니까 눈으로 배우면 안 될 거, 눈으로 외우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내 마음대로 그냥 게라지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발음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강세가 여기 줘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garag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garage sale 같은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차고 앞에서 자기 물건들을 내놔요. 그래서 막 파는 거.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니까 막 지나가다가 물건 안 살 거면서 그냥 괜히 주인하고 말 걸고 막 영어하고 막 30분씩 하다가 흥정하다가 안 사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자기네 물건을 이렇게 차고에서 주로 팔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막 물어보고 이러면 뭐 소소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영국식이 되니까 발음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식이 되면 강세를 앞에 줘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garage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는데 미국에서 근데 영국으로 가면 이렇게 강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garag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고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차고가 아니라 미국식 되면 약간 발음이 자고 이렇게 강세 뒤에 있어요. garage 뭐 잘하죠 선생님. 자고 이게 캐나다 쪽도 약간 이렇게 영연방 발음을 해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이게 garage가 아니라 garage 강세를 앞에 줘요. 그래서 약간 발음이 우리말로 하면 약간 최고 약간 발음 틀리죠. 자고 이게 영국식, 미국식이면 최고 이게 영국식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원어민 발음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차고 그러면 garage도 외우시고 garage 이것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해볼게요. garage, garage, 그렇죠. garage 이렇게 뒤로 갔다가 garage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자고 그다음에 최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좋은 차네요, 그렇죠? 요즘 약간 앤틱한 차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휴대전화입니다. 그렇죠? 휴대전화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모바일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발음하고 비슷해요. 영국 발음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가면 약간 발음이 mobile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이런 뜻이죠. 이동의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동 전화라고 하기도 하죠.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동의 이래서 이렇게 폰을 붙이셔도 되고 빼셔도 그냥 이동 전화가 돼요. 영국식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또는 그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두 살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위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모빌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모바일 또는 모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식이 되면 발음이 mobile 강세 앞이죠. mobile. 영국식이 되면 mobile 이렇게 I를 I 발음으로 많이 해주니까 철자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mobile, mobile, 그렇죠? 모바일. 그래서 어렸을 때 모바일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즘은 음악 나오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땐 그냥 엄마가 매달아 놨는데 아무거나 그냥 멀뚱멀뚱 봤는데 요즘 막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는 그런 모블들도 많이 있죠.
광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콜라도 있네요. 제가 예전에 약간 콜라 중독이어서 콜라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선생님 중독도 잘 되겠지? 콜라, 테니스 막 이런 거.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뭐라고 하냐면 많이 아시죠? advertisement라고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걸 알바 이렇게 줄이듯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다 줄여요. 그래서 ad라고도 많이 씁니다. ad. 그래서 광고 회사들 이름 보면 다 무슨 ad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기구 띄워서 광고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애드 벌룬이라고도 하잖아요. 벌룬 이게 이제 풍선인데 애드가 광고라서 광고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advertisement 그래서 여기 찍어요. advertisement 그렇게 쓰는데 이제 약간 여기 있죠. advertisement. 근데 이게 영국 사람들은 약간 advertisement 항상 여기 있습니다. 이 발음도 잘 안 되고 T도 좀 세게 하겠죠. 그래서 약간 바보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dvertisement인데 약간 발음이 advertisement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거는 advertisement. 훨씬 더 부드럽고 딱딱하죠. 이 발음 토익에 많이 나와요. 둘 다 외워두세요. 광고 그러면 advertisement만 외울 게 아니라 advertisement.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그쵸. advertisement는 되게 귀에 익은데 advertisement는 되게 낯설죠. 근데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먹고 싶네요. 지금 강의를 오래 했더니 정말 간절히 먹고 싶어요. 군대에 있었을 때 되게 먹고 싶지 않으셨어요? 훈련소에서. 저만 그랬었나? 계속 갑니다. 실험실이네요. 실험실. 그래서 공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쪽 약간 이공계 계열들 많이 아실 텐데 이런 실험실을 우리가 laboratory라고 불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 그래서 lab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뭐 랩실 이렇게 써서 이게 어학실이나 연구실, 실험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공계 계열 분들은 많이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발음은 laboratory 아니겠어요? 강세 앞에 있는 laboratory. 미국식 발음이고요. 영국 가면 또 발음이 이상하게도 laboratory가 됩니다. 이게 또 발음이 안 되죠. 강세가 또 뒤쪽으로 빠져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실험실 이렇게 되면 실험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도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요 발음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laboratory 아시는 분들이 이제 laboratory만 좀 아시면 되겠죠? 들어갑니다. laboratory, laboratory, 그렇죠? laboratory.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표시냐면 우리 택배 있잖아요. 택배 상자 같은 거 보면 되게 좀 깨지기 쉬운 거 물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와인잔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표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부서지기 쉬운 약한, 허약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은 fragile 이렇게 쓰는데 역시 또 I 발음은 영국 사람 I 좋아하니까 약간 발음이 fragil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게 fragile 이렇게 된다면 미국식이죠. 영국 가면 fragile I 발음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fragile, fragile, 둘 다 된다는 거죠. fragile. 이런 표시를 딱 붙이셔서 택배 보내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옮겨주시겠죠. 조심스럽게.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단어가 같은데 아까는 발음이 완전 틀린 거였다면 이건 아예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다른 식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인데 토익에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 아까 또 나왔던 재활용이죠. 이 사진은 핸드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핸드폰인데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손전화. 이제 외국,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이제 핸드폰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근데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만 핸드폰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발음이 휴대전화잖아요. 발음이 틀린 게 아니라 아예 단어가 틀린데 미국 쪽은 이걸 셀폰 또는 셀룰러 폰이라고 쓰는데 이 셀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라는 뜻이죠. 원래 세포 전화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전화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휴대전화는 이렇게 통신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트워크가. 기지국처럼 이렇게 막 기지국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약간 세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 셀 방식이에요. 그래서 셀룰러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세포의 또는 셀이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 이것 빼고 그냥 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셀폰이고 아까 모바일은 말씀드렸던 이동 전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쓰던 집 전화들은 집에 딱 모셔져 있는데 이런 휴대전화는 여러분하고 뭐 어디든 다 가잖아요.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모빌폰 또는 모바일폰이라고 쓰는데 발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셀폰 하셔도 되고요. 모바일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좀 많이 쓰죠. 모바일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데 이렇게 아예 쓰는 단어가 틀린 거예요. 휴대전화는 영국에선 cell phone, mobile phone, 이렇게 영국에선 모바일폰, 미국에선 셀폰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네요. 어디서 많이 보는 전화? 저희 집에도 저 전화가 있는데. 두 번째,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보통 check이라고 쓰는데 영국 사람들은 bill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건 L 발음 이렇게 하셔야죠. 앞니빨이 여기 있으면 L 발음 여기까지 뽑아요. 그래서 bill이 아니라 B 한 다음에 bill 이렇게 더 뽑아요. bill 청구서 check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국 표현 중에 pick up the check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뭐를요? 계산서를 들어 이게 뭐냐면 네가 돈 내. 돈 내다 그럴 때 pick up the check. 그래서 그러니까 계산서가 있어서 딱 잡아. 그럼 자기가 내겠다는 의미인데 이걸 야, 가 이렇게 주면은 되게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pick up the check 그러면 돈을 내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은 되게 많은 뜻이 있죠, 사실은. 뭐 법안도 되고 뭐 실제로는 뭐 지폐도 되고요. 이런 건 또 이제 수표도 되고 확인하다도 되지만 계산서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선 계산서가 check, check, 영국에서 bill, bi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바지네요. 정말 롱다리시군요. 저는 좀 다리하고 팔이 좀 사지가 짧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농구 같은 거 할 때 너무 힘들어. 키도 작은데 사지가 짧아서. 뭐라고 쓸까요, 바지? 보통 S를 붙이는 이유는 요게 두 개라서 그렇죠. 다리 들어가는데 가랑이가 두 개니까 안경도 glasses, 뭐 바지 같은 경우도 S를 붙여요. 바지가 하나라도. 팬츠라고 쓸 수 있고요. TS 발음 치니까 미국식이고 영국 가면 trousers. 이건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건 좀 안 들어보셨죠? 참고로 이 팬츠라는 말은 영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입는 그 속옷, 언더팬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 그래서 팬츠 그러면 영국 사람들 속옷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팬티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지 이건 미국식이고 영국에 가서는 trousers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미국 가면 가볍게 바지를 pants, 팬츠라고 하지만 영국 가면 trousers, trousers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trousers. 바지 trousers. 이걸 잘 모르시니까 외워주세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이거 엘리베이터죠. 오케이. 저희 집 엘리베이터 10명 정원 탈 수 있는데 저희 아파트가 약간 과체중이라 어른들 5명만 타면 삑 거려요. 그래서 너무 제가 과체중이구나. 여러분은 토익을 하셔야 되고 저는 좀 살을 빼야 됩니다. 홍진건 선생님하고 더불어 열심히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볼까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요게 미국 가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베이터 이렇게 쓰는데요. 영국 가면 리프트라는 말을 써요. 들어 올리는 거죠. 리프트. 그래서 우리가 스키장 같은 데 가면 리프트 타잖아요. 그런 승강기를 영국에서는 그냥 리프트,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다 아시니까 요거만 외우시면 되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가면은 이렇게 쓰죠. 원어민의 발음은 elevator, 이렇게 쓰지만 영국 가면 lift, lift. T 발음 약해요. lift. 끝에 오면은 다 약합니다. 미국인은 영국인은 lift.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인데요. 이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1층 한번 해볼게요. 별표 나와있죠. 중요하다는 거지. 1층. 요것도 약간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1층이 미국에서는 first floor 말 그대로 1층이에요. 첫 번째 층. 근데 영국 가면 이게 ground floor. 그러니까 땅에 있는 층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끔 보면 호텔 이런 거 있어요. 막 G, L 이런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L은 로비, G는 1층이에요. ground이라고 쓰는데 차이가 있군요. 요것도 약간 발음이 약하죠. 요것도 약하고 그래서 first floor 아니라 first floor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ground floor 아니라 ground floor 이렇게 쓰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게 G라는 게 1층이구나. 영국식 영어구나. 오케이, 들어갑니다. 미국 가시면 1층은 first floor, 1층이에요. first 말 그대로. 영국 가면 ground floor, ground floor 그 말 그대로 땅에 있는 거. 이것도 알바하면 안 되겠죠. ground floor 이렇게 씁니다. 축구입니다.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뭐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 축구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야구 축구 다 좋아하거든요. 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애들이 축구를 많이 시켜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축구를 많이 시키는데 인기가 있는 건 미식 축구, 풋볼이 훨씬 더 인기가 있지만 애들 그냥 학교 때 이렇게 풋볼 많이 다치니까 등치 큰 애들 되게 인기 많아요. 걔네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근데 축구하는 애들은 여자애들이 축구를 잘해요. 저도 이제 이전에 축구를 하는데 여자애들하고 붙었는데 여자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밀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양사람 워낙 등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여자 축구는 되게 세요. 물론 남자 친구도 약한 편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센데 여자 축구는 되게 잘합니다. 자, 축구 뭐라고 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사커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풋볼이라고 쓰는데요. 이제 미국 사람들 이 풋볼이 미식 축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 이게 축구야. 그러니까 사커 이건 미국 사람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막 싸우는 거야. 풋볼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긴 미식 축구 있죠.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고 영국 사람들은 그냥 이게 축구인 거야.
약간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미국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커맘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축구 엄마죠. 축구 엄마가 뭐냐면 엄마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방과 후에 애들한테 축구를 시켜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차 타고 막 억척스러운 엄마죠. 그래서 축구 필드에 데려다주고 연습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강남만 뭐 엄마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미국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걸로 따지면 더 심한 거지 우리보다. 그래서 사컬맘이란 말도 있고요. 하키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 약간 캐나다 근접 쪽으로 가면 하키를 많이 시키니까 우리나라도 하키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도 이게 난리인 거야. 이거 시키면 이제 특기생으로 미국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이게 인류 대학 이건 우리나라, 미국, 뭐 일본, 중국 다 똑같습니다. 다 빡센 거예요, 들어가기가. 아이브리그 이런 데는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는 게 SAT 이런 것만 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방과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무슨 리더 이런 거 돼야 되니까 엄마가 다 시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사커맘, 사커입니다. 들어볼까? 미국 가면 축구가 이런 축구는 Soccer. 이렇게 쓰지만 영국 가시면 football, 풋볼이죠. 근데 미국 가서도 풋볼은 약간 미식 축구가 되니까 조금 참고로 하십니다. 계속 갑니다. 지하철인데요. 지하철 많이 타시죠? 저도 저희 학교의 지하철, 저는 되게 학교가 약간 주립대학이라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1, 2년 지하철을 안 타니까. 그래서 막 근처에 있는 대도시에 지하철 타러 가보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이게 되게 향수가 있는 지하철. 미국에서는 서브웨이라고 합니다. 저런 이름의 무슨 샌드위치 가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참고로. 근데 이게 이제 서브웨이가 서브가 아래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무슨 서브 노트 이런 말 쓰죠. 주교제 말고 부교제 이런 거. 그래서 서브가 아래고 웨이는 길이니까 이게 원래 영국에서는 이게 지하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지하철이란 말로 쓰고요. 그럼 이게 이제 영국에선 지하도라면 실제 영국에서의 지하철은 언더그라운드라고 씁니다. 땅 아래로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동그란데 뭐 여기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그림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이런 표시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메트로라고 쓰기도 하죠. 네. 이건 이제 보통 영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 특히 런던에 있는 지하철은 튜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튜브는 이제 관인데요. 영국 지하철이 되게 조그만하죠. 가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지하철 되게 큰데 정말 영국 지하철 조그매요. 그래서 튜브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튜브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흥행이 좀 많이 안 됐던 영화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많은 돈을 들였다. 그래서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은 미국 가면 서브웨이, 영국 가면 언더그라운드라고 하시든 런던에서는 튜브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원어민의 발음으로 도전. Subway. 그렇죠. 미국 가면 서브웨이, 지하철. 영국 가시면 underground, 언더그라운드 또는 튜브라고도 써요. tube, 튜브 이렇게. 튜는 추 발음하기도 해요. 튜브 해도 되고 튜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인도인데요. 우리가 뭐 그 국가 인도 말고요. 차도 인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인도를 이제 파트 1에서 많이 내거든요. 토익에서 이제 인도가 옆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사이드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길이죠. 사이드워크. 근데 이게 이제 영국에 가시면 페이브먼트라고 부르는데 페이브가 뭐냐면 원래 도로를 포장하다라는 뜻이에요. 파트 1에 잘 나와요. 포장된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따로 이제 사람들 다니라고 포장을 해놓은 거죠. 물론 이게 뭐 일반적인 이런 길들도 페이브먼트라고 부르지만 인도라고 할 때 특히 미국 사람들은 옆으로 간다 해서 사이드워크.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은 잘 닦아놨다 그래서 페이브먼트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렇게 두 가지 단어를 다 외우셔야 하거든요. Sidewalk. 사이드워크고요. 영국 가면 pavement, 페이브먼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이드워크가 아니라 사이드워크 이렇게 빨라지는 거고 이것도 페이브먼트가 아니라 그냥 페이먼트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니까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듣고 쭉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필기하셔도 좋으니까 저 사물을 뭐 예를 들면 내 휴대전화도 한번 얘기해보면 핸드폰 이러지 말고 오 셀폰 이렇게 해보거나 오 마이 모바일 폰 이렇게 해보거나 그렇죠? 인도를 걸을 때 그냥 걷지 마시고 오늘은 사이드워크 미국식으로 해봐야지. 집에 올 때는 또 페이브먼트 이렇게 영국식으로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늘겠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엘리베이터라고만 하지 마시고 리프트 영국 가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워두시면 좋은데 영어라는 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일 때마다 그 사물을 이용할 때마다 또는 내가 그 움직임을 할 때마다 영어로 한번 말해보는 습관들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토익 문제 좀 풀어볼까요? 토익에서는 정말 어떤 식으로 좀 나올까? 이제 파트 1은 좀 해봤어요, 저희가. 사진 보고, 보기 4개를 듣고 OX 하는 거. 그다음 파트 2도 문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요. 그다음 영국식 아까 방금 배웠던 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좀 볼게요.
풀어봅니다. OX 세모 해보고요.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고 뭐 펜 같은 거 꺼내셔서 연습장에 하셔도 좋아요. 명사 동사를 되게 세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A. Some tables are covered with cloth. B. All of the chairs are occupied. C. The tables are being set up. D. There is a vase on each table. 그러니까 약간 이분 느낌이 어때요? 미국 사람 같아요? 영국 사람 같아요? 그치, 누군가가 말 잘했네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발음이 딱딱하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죠. A. Some tables are covered with cloth. 결국 세 개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세 개를 굉장히 세게 발음하는데요. 다시 들어보면 Some tables are covered with cloth. 들으셨어요? Some tables 명사 테이블이 covered 덮여 있는데 cloth 천으로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Some 됐고 some tables 이건 영국식 미국식 똑같아요. 그 다음에 are covered 할 때 이거 빠져요. covered 이렇게 covered with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cloth 이건 또 영국식 미국식 큰 차이는 없어요. 천이죠 이게 천 테이블보 이런 거. 그래서 테이블보로 몇몇 테이블들이 덮여 있던데 요 테이블하고 요 테이블이 보니까 테이블보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 수동태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이죠. 정지 상태를 나타내니까. 괜찮죠?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B는 B. All of the chairs are occupied. 세 개 들어야죠. All of the chairs are 뭐 세 개 occupied. 들으셨을까요? 잡아내셨어요? 어떻게? all 때려줘요. 모든 over 뚝 떨어져요. chairs 그 다음에 are occupied.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여기 이제 알발음 빠지죠. 그러니까 chairs 이렇게 쓰는 건데 occupy가 무슨 뜻이 있냐면 사용하다, 점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용하다, 점유하다. 그럼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모든 의자들이 점유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점유가 돼 있다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림 되게 못 그려.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occupied. 안 앉아 있으면 뭐라고 쓰냐면 앞에 un을 붙여서 unoccupied라고 쓰기도 하니까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여기 알발음 빠지는 건 복습이네요. chairs 이렇게 쓴 거죠. 세 번째. C. The tables are being set up. 한 번 더요. C. The tables are being set up. 우리가 보통 받아쓰기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쓰는 게 아니라 tables 그 다음에 being set up 이렇게 세 개씩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는 됐고 관산됐고 tables 명사 테이블들이 are being의 별표 이게 뭐뭐가 되어지는 중 이런 뜻이 있어요. being의 뜻이 그런 뜻이구나. being 그 다음에 setup인데 이게 빨라지면 setup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 이게 또 셋업이 아니겠죠? 모음사의 t를 굴리니까 약간 발음이 셋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셋업이냐 셋업이냐 둘 다 가능한데 그런 거 듣고 이제 영국식인지 미국식인지 파악을 하시면 되죠. being이 들어가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되어지는 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상태가 되어지는 중이라면 동작이라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테이블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being pp가 답이 되려면 동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물만 나오는 그림에서는 being 들으면 바로 X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D 무조건 D도 오답이어야겠죠. 이게 답이니까. There is a vase on each table. 자, 이것 때문에 한 건데요, 사실. 이 보기 하나 때문에 A. 다시 갑니다. Some tables are. 한 번 더. There is a vase on each table. There are some vase가 아니라 이 사람 발음이 vase죠. There is a vase. vase는 꽃병인데요. 다시 들어볼게요. A. D. There is a vase on each There table. is a vase입니다. 그래서 vase는 이렇게 해서 vase. 여러분이 아시는 발음 vase나 vase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꽃병인데 아무리 봐도 꽃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X. On each table. 근데 각각의 테이블에 병만 있고 이런 데 뭐가 없어요, 지금. vase가 없어요. vase가. 꽃병은 vase구나. 오케이?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Part 2 한번 해볼 건데요. Part 2는 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질문을 들어요. 질문을 들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긴 한데 OX 세모로 가야죠. 그래서 질문을 일단 많이 외워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답 제거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건 이제 토익 수업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질문을 듣고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찾는데 OX 세모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What's the problem with Mr. Miller's itinerary? A, It has a missing date B, due to a scheduling conflict. C, About eco-friendly products. 이건 느낌 오죠? 제가 왜 이거 골랐는지. 뭐 있어요? 스케줄이 쉐줄 되는 것 때문에 한 건데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한 번 더 들어보면 What's the problem with Mr. Miller's 이게 itinerary? 세 개거든요. What 이게 1번 덩어리, 그 다음에 problem 이게 2번, 그 다음에 Mr. Miller의 itinerary 이렇게 3번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 개를 들어라. 3의 법칙이죠. 근데 what은 별 뜻이 없어서 얘부터 들어야죠.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 밀러 씨의 이게 더 중요해요. 명사죠. 일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청취는 결국 단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단어를 알고 발음을 알면 들리는 거고 그 단어를 모르고 발음을 모르면 안 들리는 건데 이게 이제 여행 일정이라고 할 때 쓰는데요. 얼마 전인가 제가 무슨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객님 아이티너리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저건 토익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저분이 쓰시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여행사 쪽에서는 이걸 쓰더라고요. 여행 일정을 얘기합니다. 일정의 문제점이 뭘까요? A. It has a missing date. 괜찮죠? It has a missing It date. has보단 뒤에는 뭐가 중요해요? It has 됐고 it has 그 다음에 a missing date. 날짜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5일 날짜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정답. B. Due to a scheduling conflict. 요거 때문에 한 거죠 지금. Due to a scheduling conflict. 트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답이냐면 why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why 의문문이었어야 돼요. what이 아니라. 근데 제가 한 건 이것 때문이죠. scheduling 이것 때문에 한 거고요. conflict가 뭐냐? 막 부딪히는 거, 모순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싸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끼리 싸운다 이게 뭐냐면 일정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시험 당일인데 그때가 누구 생일 파티야. 그럼 겹치죠. 그런 게 scheduling conflict가 됩니다. 근데 얘 때문에 what보다는 why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C 같은 경우는 C. About eco-friendly products. 이거는 about은 뭐뭐에 대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물어봤을 때 쓰는 거고요. eco-friendly는 우리말로 하면 생태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이런 뜻이고 product는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전혀 다르죠 지금. 일정하고 제품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eco-friendly는 더 좋은 거니까 문제점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집중하시고 아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골랐는지도 한번 체크도 해보세요. 같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When was Jillian scheduled to be here? A. Mr. Miller would know. B. The schedule looks fine. C. I recently did. 그렇죠. 이것도 한번 더 토익이 가장 좋아한다는 쉐줄이 나왔는데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When was Jillian scheduled to be here? 이건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세 개 들으셨나요? When was Jillian scheduled to be here? When, 그 다음에 Jillian, 그 다음에 schedule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when 때려주죠. 이게 의문사 뚝 떨어져요. was Jillian, 3자, she로 받고 여자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schedule, 예정이다. 그 다음에 to be here. 여기에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노릴 수 있죠. 시간을 찾아야 돼요. A. Mr. Miller would know. 근데 이게 참 어려운 B. 거죠. Mr. Miller would know. 이게 펄트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선생님이 이제 본강의 가면 알려드릴 텐데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거죠. 철수 생일이 언제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이건 뭐냐면 밀러라는 사람이 아마도 알 텐데요. 그 얘기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알 겁니다라는 건 답이 돼요. 어떤 질문이든 미스터 밀러가 되든 뭐 미스터 잭슨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누가 알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상당히 잘 돼요. 정답이죠. 모른다 계열의 답이라고 해요. 모르세 계열의 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LC 할 땐 좀 스킬이 필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LC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B. 두 번째. The schedule looks fin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스케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스케줄이 좋아 보여요 라는 뜻인데요. 스케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언제 올 계획이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C. C는 I recently did. 이거는 너무 주어가 안 맞아요. 여잔데 3자인데 1인칭으로 받은 거 탈락. 그 다음에 did 뭘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 동사가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에 대한 답으로도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주어도 안 맞고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토익 공부 나중에 하실 때는 뭔가 틀 안에 집어넣어서 계속 OX 세모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발음들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발음 뽀개기 특강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음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미리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비반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토익에 들어오시면 이런 거 쉐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수업 듣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영국식은 이렇게 세 강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강이 뭐였었냐면 자음, 두 번째는 모음, 세 번째는 각계격파. 서로 완전 달라서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무료 특강들 제가 계속 찍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 LC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자주 들어와 보시고 무료 강의, 유료 강의라고 해서 제가 막 유료는 열심히 찍고 무료는 막 대충 찍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료든 유료든 여러분들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한테 학생들은 다 똑같은 학생이죠.
돈을 듣고 수업을 들으시든 아니면 그냥 들으시든 열심히 하시는 분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이런 무료 강의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믿고 잘 따라오시면 LC 많은 선생님 믿고 따라오면 정말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 다음 특강에서도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